회장님, 저 처음 뵙습니다. 내 입에서 그렇게 말이 나왔을 때 그 사람의 눈동자가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잠깐만요. 당신 어디서 만난 적이 있죠? 40년 전 내 인생을 통째로 뒤흔들어 놓았던 그 남자. 그 사람의 손이 떨리는 목소리가 여전히 나를 기억하고 있었던 겁니다. 나는 그저 빌딩을 청소하는 63살 청소부일 뿐이었고 그 사람은 이 빌딩 전체를 소유한 재벌 회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둘을 잇는 건 오직 서랍 속에 숨겨져 있던 젊은 날의 내 사진 한 장뿐이었죠. 그날 밤 나는 우연히 그 사진을 발견했습니다. 잊힌 줄 알았던 내 청춘, 사라진 줄 알았던 첫사랑, 그리고 40년 전 그가 떠난 이유까지. 모두 그 앨범 속에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엘리베이터 문 앞에서 마주친 그 사람은 내 팔을 붙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순자, 너 맞지? 너 맞잖아. 제발 도망가지 마. 40년 만에 다시 시작된 이야기. 끝난 줄 알았던 인연이 다시 운명처럼 우리 앞에 나타났습니다. 듣고 계신 곳이 어디라도 댓글 남겨주시면 행운이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 밤 11시가 되면 나는 이 거대한 빌딩의 유령이 됩니다. 아무도 없는 텅 빈 사무실을 걸레와 청소 도구를 들고 돌아다니며 낮 동안 사람들이 남긴 흔적들을 지우는 일, 그게 내가 지난 5년간 해온 일이에요. 손잡벌대는 젊은 직원들이 낮에는 나를 못 본 척 지나치지만 밤이 되면 그들이 흘린 커피 자국도 구겨진 휴지도 모두 내 손을 거쳐 깨끗해지죠. 63년을 살아오면서 나는 늘 이런 식이었어요. 누군가의 뒤치다꺼리를 하고 그림자처럼 살아가고 내 존재를 드러내지 않으면서도 세상이 돌아가게 만드는 사람. 젊었을 때는 식당에서 설거지를 했고 중년이 되어서는 여러 집을 다니며 가정부 일을 했으며 이제 노년이 된 지금은 이 빌딩의 청소부로 일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평소처럼 1층부터 시작해서 2층으로 올라가며 청소를 했어요. 각 층마다 비슷비슷한 사무실들, 비슷한 책상들, 비슷한 서류들. 하지만 꼭대기층 30층만은 달랐습니다. 여기는 회장실이 있는 곳이에요. 보통은 전담 청소 직원이 따로 있어서 내가 올라올 일이 없는데 오늘은 그 직원이 갑자기 아파서 나한테 대신 청소를 부탁했죠. 순자 씨, 미안한데 오늘 30층 좀 부탁해요. 회장님은 해외 출장 가셔서 안 계시니까 편하게 하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나는 처음으로 이 빌딩의 꼭대기, 그 사람의 공간에 발을 들이게 된 겁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는 순간부터 공기가 달랐어요. 아래층의 복잡하고 답답한 느낌과는 완전히 다른 늙고 고요하고 차가운 공간. 복도를 지나 회장실 문을 열었을 때 나는 잠시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평생 살아온 세상과는 너무나 다른 세계가 거기 있었으니까요. 거대한 책상, 값비싼 소파, 벽면을 가득 채운 책들, 그리고 통유리 너머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 나는 그저 멍하니 그 풍경을 바라보다가 이내 정신을 차리고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이런 곳에 있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너무 오래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책상 위에 먼지를 닦고 소파를 정리하고 바닥을 쓸고 닦았어요. 모든 게 완벽하게 정돈되어 있어서 청소할 게 별로 없었지만 그래도 꼼꼼하게 구석구석 살폈습니다. 일을 대충 하는 건 내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으니까요. 가난하게 살았어도 떳떳하지 못하게 살지는 않았다는 게 내가 가진 유일한 자부심이었죠. 그런데 책상 옆 서랍장을 닦다가 손이 미끄러지면서 맨 아래 서랍이 열렸어요. 나는 황급히 서랍을 닫으려고 했습니다. 남의 물건을 함부로 보면 안 된다는 걸 너무나 잘 알았으니까요. 하지만 서랍이 잘 안 닫혔고 그 안에 뭔가 걸린 것 같았어요. 혹시 서랍을 망가뜨리면 어쩌나 싶어서 조심스럽게 안을 들여다봤죠. 서랍 안에는 낡은 앨범 한 권이 있었습니다. 가죽으로 된 아주 오래된 앨범. 요즘은 거의 보기 힘든 그런 종류의 것이었어요.
앨범이 서랍 틈에 걸려서 서랍이 안 닫히는 거였죠. 나는 그걸 조금만 밀어 넣으려고 앨범을 집어 들었는데 그 순간 앨범이 펼쳐지면서 사진 한 장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나는 무심코 그 사진을 주우려고 허리를 굽혔어요. 그리고 사진을 집어들어 보는 순간 내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여자가 있었어요. 20살쯤 되어 보이는 앳되고 수줍은 미소를 짓고 있는 여자. 머리는 단정하게 뒤로 넘겼고 소박한 원피스를 입고 있었죠. 배경은 어느 공원 같았는데 벚꽃이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그 여자는 나였습니다. 40년도 더 된 젊은 시절의 내 모습이었어요. 사진을 보는 순간 기억이 밀려왔습니다. 그때 그 봄날 여의도 윤중로였죠. 벚꽃이 만개한 날 그 사람과 함께 걸었던 그 길. 그 사람이 몰래 가지고 온 카메라로 내 사진을 찍었던 그날. 순자야, 가만히 있어봐. 오늘 내가 너무 예뻐서 꼭 남겨두고 싶어. 그때 나는 부끄러워서 손으로 얼굴을 가리려고 했지만 그 사람은 웃으면서 내 손을 잡아당겼고 결국 나는 어색하게 웃으며 사진을 찍혔죠. 그게 우리가 함께 찍은 마지막 사진이었습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앨범을 펼쳤어요. 그 안에는 내 사진이 더 있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갔던 남산, 그 사람이 아르바이트를 해서 돈을 모아 데려갔던 작은 음식점 한강 둔치에서 라면을 끓여 먹던 날. 모든 순간이 그 앨범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그리고 편지도 있었습니다. 누렇게 바랜 내가 40년 전에 그 사람에게 썼던 편지. 서툰 글씨로 삐뚤빼뚤 쓴 사랑한다는 말을 수없이 반복했던 그 편지. 나는 그 편지를 그 사람이 오래전에 버렸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우리가 헤어진 후 그 사람은 다른 세계로 갔고 나 같은 가난한 여자는 그의 인생에서 지워졌을 거라고 믿었죠.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은 이 모든 걸 간직하고 있었어요. 4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성공한 재벌 회장이 되어서도 이 낡은 앨범을 버리지 않고 자기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 숨겨두고 있었던 겁니다. 나는 주저앉고 말았어요.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털썩 앉아서 그 앨범을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40년 동안 꾹꾹 눌러 담아두었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어요. 미워했던 마음, 원망했던 마음, 그리워했던 마음, 사랑했던 마음. 모든 게 뒤섞여서 눈물이 되어 흘러내렸죠. 그 사람 이름은 박진우였습니다. 40년 전 25살의 진우는 가난한 집안의 장남이었어요. 대학을 겨우 졸업하고 작은 회사에 다니면서도 꿈이 컸던 사람. 언젠가 큰 사업을 하겠다고, 부모님을 편하게 해드리겠다고, 그리고 나를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약속했던 사람. 나는 그때 20살이었습니다. 식당에서 서빙을 하며 근근히 살아가던 부모님도 없이 혼자였던 여자. 진호를 만난 건 그 식당에서였어요. 그가 학교 선배들과 함께 왔다가 나를 봤고 그날 이후로 자주 혼자 찾아왔죠. 처음에는 그저 친절한 손님이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그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순자 씨, 혹시 이번 주말에 시간 있으세요? 같이 영화 보러 갈래요? 그렇게 우리는 연인이 되었습니다. 가난했지만 행복했어요. 돈이 없어서 비싼 데이트는 못했지만 공원을 걷고 한강을 걷고 도서관에서 함께 책을 읽었죠. 진호는 나한테 꿈을 이야기했고 나는 그 꿈을 믿었습니다. 언젠가 우리가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라고, 가난은 일시적인 것일 뿐이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세상은 우리 편이 아니었습니다. 2년을 사귀고 결혼 이야기까지 나왔을 때쯤 진우에게 큰 기회가 왔어요. 당시 업계에서 잘 나가던 한 회사의 사장이 진우의 능력을 알아보고 스카우트 제의를 한 거죠. 하지만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장의 외동딸과 결혼을 하는 것. 진우는 나한테 울면서 말했어요. 순자야, 미안해. 나 이 기회를 놓치면 평생 가난하게 살 것 같아. 부모님도 너무 힘들어 하시고.
하지만 난 너를 사랑해. 정말 사랑해. 나는 그때 알았습니다. 사랑만으로는 세상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가난은 사랑보다 강하다는 것을. 나는 진호에게 말했죠. 괜찮아요. 오빠가 행복하면 나도 행복해요. 오빠는 꼭 성공해야 해요. 나 같은 사람 때문에 인생 망치면 안 돼요. 그렇게 우리는 헤어졌습니다. 진호는 그 집 딸과 결혼했고 회사를 물려받아 크게 성공했어요. 신문에서 뉴스에서 그의 이름을 자주 봤습니다. 박진호 회장. 한국 경제를 이끄는 인물. 자수성가한 사업가. 나는 그저 멀리서 그를 지켜봤어요. 그가 행복하길 바랐습니다. 내가 없어도 그가 웃으며 살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하다고 스스로를 위로했죠. 그리고 나는 내 인생을 살았어요. 몇 년 후 다른 남자를 만나 결혼했고 딸을 낳았습니다. 남편은 성실했지만 가난했고 일찍 세상을 떠났죠. 나는 혼자 딸을 키우며 힘들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 40년이 지나서 나는 그 사람의 사무실에서 그가 평생 간직해온 내 사진을 보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렇게 앉아 있었을까요? 바닥에 주저앉아 앨범을 붙들고 있던 나는 문득 정신을 차렸습니다. 시계를 보니 벌써 새벽 1시가 넘어 있었어요. 청소는 자정까지 끝내야 하는데 나는 1시간 넘게 이 방에서 과거 속에 빠져 있었던 겁니다. 나는 황급히 눈물을 닦고 일어났어요. 떨리는 손으로 앨범을 다시 서랍에 넣으려고 했는데 손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앨범을 놓는 순간 마치 그 사람과의 연결고리를 끊어내는 것 같아서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나는 꾹 참고 앨범을 원래 있던 자리에 조심스럽게 넣었습니다. 이건 내 것이 아니니까요. 40년 전에 이미 포기한 사랑이니까요. 나는 그저 이 빌딩을 청소하는 청소부일 뿐이고 이 방의 주인은 내가 감히 올려다볼 수도 없는 높은 곳에 있는 사람이니까요. 서랍을 닫고 청소 도구를 챙겨서 방을 나왔습니다. 하지만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 동안 내 가슴은 계속 두근거렸어요. 머릿속에서는 온갖 생각들이 맴돌았습니다. 그 사람은 왜 내 사진을 간직하고 있었을까? 40년이 지난 지금도 성공한 인생을 살면서도 왜 가난했던 시절의 나를 기억하고 있는 걸까? 집에 돌아와서도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좁은 원룸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며 밤을 새웠습니다. 머릿속으로는 계속 그 앨범이, 그 사진들이, 그리고 그 사람의 얼굴이 떠올랐죠. 젊었을 때의 진호, 수줍게 웃으며 내 손을 잡았던 그 사람. 언젠가 꼭 너를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약속했던 그 사람.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나는 평소처럼 빌딩에 나가서 청소를 했지만 마음은 계속 30층에 가 있었어요. 그곳에 다시 올라가고 싶었습니다. 그 서랍을 다시 열어보고 싶었고 그 앨범을 다시 보고 싶었죠. 하지만 그럴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전담 청소 직원이 복귀했으니 내가 30층에 올라갈 이유는 없었으니까요.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저녁 청소를 시작하기 전 직원 휴게실에서 다른 청소 직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그때 한 직원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 회장님이 내일 출근하신대. 한 달 만에 해외 출장 끝나고 오시는 거래.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진우가 내일 온다고? 이 빌딩에 바로 이곳에? 나는 순간 어지러워서 벽을 짚어야 했어요. 40년 만에 그 사람을 다시 볼 수도 있다는 생각에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어요. 만약 그 사람이 나를 본다면? 늙고 초라해진 청소부로 일하는 내 모습을 본다면 어떤 표정을 지을까? 혹시 나를 알아보기는 할까? 아니, 차라리 알아보지 못하는 게 나을까? 옛날에 예쁘고 젊었던 내 모습만 기억하고 있는 게 그 사람에게도 나에게도 더 나은 게 아닐까? 그날 밤 나는 청소를 하면서도 계속 고민했습니다. 내일은 아픈 척하고 쉬어야 하나?
아니면 평소처럼 나와서 일을 해야 하나? 만약 복도에서 마주치면 어떻게 해야 하나? 고개를 숙이고 지나가야 하나? 아니면 용기를 내서 그 사람에게 말을 걸어야 하나? 결국 나는 결심했습니다. 가지 않기로. 내일은 쉬기로. 40년 전에 이미 끝난 인연을 다시 꺼내서 좋을 게 하나도 없으니까요.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나는 나대로 각자의 인생을 살아왔으니 그걸로 충분하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저녁이 되자 몸이 저절로 움직였어요. 쉬겠다고 마음먹었는데도 어느새 작업복을 입고 빌딩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내 마음이 나를 배신한 거죠. 그 사람이 있는 곳으로, 그 사람의 숨결이 느껴지는 곳으로 발걸음이 저절로 향했습니다. 빌딩에 도착해서 1층부터 청소를 시작했어요. 평소보다 더 꼼꼼하게, 더 천천히 청소했습니다. 시간을 끌고 있었던 거죠. 혹시 그 사람이 아직 회사에 있을까봐, 혹시 복도에서 마주칠까봐. 두렵기도 하고 기대되기도 하는 묘한 감정이었어요. 10층, 15층, 20층. 한 층 한 층 올라갈 때마다 심장이 더 빨리 뛰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25층에 도착했을 때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어요. 그 순간 나는 그만 청소 도구를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엘리베이터 앞에 한 남자가 서 있었으니까요. 양복을 입고 서류 가방을 든 6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 흰머리가 섞인 머리, 깊게 파인 주름, 하지만 여전히 곧은 어깨와 단정한 자세. 그리고 그 눈빛. 40년이 지났어도 절대 잊을 수 없는 그 따뜻하고 깊은 눈빛. 박진우였습니다. 나는 얼어붙은 채로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숨도 제대로 쉴 수 없었고 눈도 깜빡일 수 없었습니다. 그 사람도 나를 보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무심한 표정이었지만 점점 뭔가 이상하다는 듯이 나를 자세히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복도에는 우리 둘뿐이었고 형광등 불빛만이 우리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나는 고개를 숙이고 싶었어요. 도망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다리가 굳어서 움직일 수가 없었죠. 진호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기. 실례지만. 그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눈물이 핑 돌았어요. 40년 만에 듣는 그 목소리. 예전보다는 낮고 깊어졌지만 여전히 그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혹시 우리 어디서 만난 적이 있나요? 그 말에 나는 고개를 들었어요.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처음 뵙습니다, 회장님.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어요. 지금의 초라한 내 모습을, 청소부가 된 내 처지를 그 사람이 알게 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차라리 모르는 사람으로 남는 게 나았습니다. 진호는 나를 한동안 빤히 쳐다보더니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이상하네요. 뭔가 낯익은 느낌인데. 그리고는 곧 고개를 저으며 자기 사무실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나는 그 뒷모습을 보며 주저앉고 싶었어요. 그 사람은 나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40년이라는 세월은 나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 버렸으니까요. 하지만 그게 나았어요. 적어도 그 사람의 기억 속에는 젊고 예쁜 20살의 순자가 남아있을 테니까요. 늙고 주름진 가난한 청소부의 모습은 기억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나는 떨어뜨린 청소 도구를 주워 담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층으로 내려가려고 했어요. 더 이상 2층에 있으면 안 될 것 같았으니까요. 하지만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려는 순간 저 멀리서 진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잠깐만요. 나는 뒤를 돌아봤어요. 진우가 복도 끝에서 나를 향해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빠른 걸음으로 뭔가에 홀린 듯이. 그의 얼굴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가득했어요. 당신, 혹시. 그가 내 앞까지 왔을 때 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볼 수 없었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죠. 회장님, 청소가 아직 끝나지 않아서요.
먼저 실례하겠습니다. 나는 황급히 엘리베이터에 올라타려고 했어요. 하지만 진우가 내 팔을 잡았습니다. 그 순간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어요. 40년 만에 느끼는 그 사람의 체온, 그 사람의 손길. 순자, 당신, 순자 맞죠? 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거짓말을 할 수 없었어요.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저예요. 김순자예요. 그 순간 진우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40년 만의 재회였습니다. 우리는 한동안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복도 한가운데서 눈물을 흘리며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며 40년이라는 세월이 만들어 놓은 간극이 그 순간만큼은 사라진 것 같았어요. 진우의 손은 여전히 내 팔을 잡고 있었고 그 손길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순자, 정말 당신이야? 내가 꿈을 꾸는 건가? 진우의 목소리는 40년 전 그때처럼 떨리고 있었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하지만 눈물은 계속 흘러나왔고 닦아도 멈추지 않았죠. 너무 오랫동안 참아왔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것 같았어요. 네, 저예요. 순자예요. 진호는 내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주름진 내 얼굴을, 거칠어진 내 손을, 남루한 청소부 작업복을 입은 내 모습을. 나는 너무 부끄러워서 고개를 돌리고 싶었어요. 하지만 진호가 내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당신, 어떻게, 여기서, 이렇게.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또 떨렸습니다. 나는 애써 웃으며 대답했어요. 회장님, 아니 진호 씨, 오랜만이에요. 저는 잘 지냈어요. 걱정 마세요. 하지만 그건 거짓말이었죠. 잘 지낸 게 아니었어요. 힘들게 고되게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아왔던 겁니다. 하지만 그 사실을 그 사람에게 말할 수는 없었어요. 성공한 그의 인생에 내 비참한 삶을 끼워 넣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진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잘 지냈다고? 순자야. 너 지금 청소부로 일하고 있잖아. 이게 무슨... 내가 너한테 뭘 한 거야? 그의 목소리에는 죄책감이 가득했어요. 나는 그의 손을 살짝 밀어내며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걸 알았어요. 40년 전에 이미 끝난 관계를 지금 다시 시작할 수는 없다는 걸. 우리는 이미 너무 다른 세상에 살고 있었으니까요. 진호 씨 이제 그만 가보세요. 늦었잖아요. 그리고 저는 괜찮아요. 제 인생은 제가 선택한 거예요. 하지만 진호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안 돼. 순자야 우리 얘기 좀 하자. 제발. 40년 동안 나는 매일매일 너를 생각했어. 내가 한 선택이 옳았는지, 너를 행복하게 했는지, 너는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안에 있던 감정들이 폭발했습니다. 행복하게 했냐고요? 진호 씨, 당신은 저를 버렸어요. 가난하다는 이유로, 신분이 다르다는 이유로. 당신은 선택했잖아요. 저 대신 돈을, 저 대신 성공을. 나는 40년 동안 한 번도 내뱉지 못했던 말들을 쏟아냈습니다. 당신이 떠난 후에 저는 얼마나 울었는지 알아요. 밤마다 당신 생각하면서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는지 알아요. 하지만 저는 참았어요. 당신이 선택한 길이니까, 당신이 행복하길 바랐으니까요. 진호는 말없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40년이 지나서 제가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당신 앞에 나타났다고 해서 그때 그 감정들을 다시 꺼내자고요. 그건 너무 잔인한 거예요. 내 목소리는 떨렸지만 말은 멈추지 않았어요. 저는 제 인생을 살았어요. 다른 남자를 만나서 결혼도 했고 딸도 낳았어요. 남편은 일찍 죽었지만 저는 딸을 키우며 살았죠. 가난했지만 떳떳하게 살았어요. 그리고 지금도
비록 청소부지만 정직하게 일하며 살고 있어요. 진우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어요. 순자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너무 비겁했어. 용기가 없었어. 너를 지킬 힘이 없었어. 그는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눈물을 닦았습니다. 하지만 나도 행복하지 않았어. 성공했다고? 돈을 많이 벌었다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내 옆에는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있었고 매일 밤 잠들기 전에는 너 생각을 했어. 너는 어디서 뭐 하고 있을까? 행복하게 살고 있을까? 진호는 벽에 기대섰습니다. 그래서 너의 사진을 간직했어. 편지도 추억도 전부.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전부였어. 나는 너를 잊을 수가 없었어, 순자야. 나는 그의 말을 들으며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40년 동안 나는 진우가 나를 잊고 행복하게 살고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더 쉽게 포기할 수 있었고 내 마음을 정리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도 나를 잊지 못했다니. 그도 나처럼 아파했다니. 진우 씨. 나는 조용히 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우리. 이제 어떻게 해야 해요? 40년이 지났어요. 우리는 이미 다른 사람이 됐고 다른 인생을 살았어요. 지금 와서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진우가 나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순자야, 나는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사는 걸 그냥 둘 수 없어. 내가 도와줄게. 청소 일 그만두고 편하게 살 수 있게 내가. 나는 그의 말을 끊었습니다. 안 돼요. 왜? 저는 당신의 동정을 받고 싶지 않아요. 40년 전에 우리는 끝났어요. 그때 당신은 선택했고 저도 받아들였어요. 지금 와서 죄책감 때문에 저를 도와주겠다는 건 그건 저를 더 비참하게 만드는 거예요. 진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동정이 아니야. 순자야 나는. 하지만 나는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어요. 저 이제 가봐야 해요. 청소가 아직 다 끝나지 않았어요. 나는 청소 도구를 들고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진우가 내 뒤에서 뭐라고 말했지만 나는 듣지 않았어요.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고 나는 그제야 주저앉았습니다. 혼자 있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나는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40년 만에 다시 만난 사람. 평생 사랑했던 사람. 하지만 이제는 손에 닿을 수 없는 너무 멀리 가버린 사람. 그날 밤 나는 청소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하지만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진우의 얼굴이, 그의 목소리가, 그의 눈물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죠. 나는 잘한 걸까요? 그를 밀어낸 게 옳은 선택이었을까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나는 평소처럼 빌딩에 나가서 청소를 했어요. 하지만 진우를 다시 마주칠까봐 두려웠고 동시에 기대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후로 진우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다른 청소 직원들 말로는 회장님이 또 출장을 가셨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일주일, 2주일이 지났습니다. 나는 점점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혹시 내가 너무 차갑게 대한 걸까? 혹시 진우가 상처받은 걸까? 아니면 그 사람도 이제 나를 완전히 포기한 걸까? 그러던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청소를 마치고 직원 휴게실로 돌아왔을 때 관리팀장이 나를 불렀어요. 순자 씨 잠깐 이리 좀 와봐요. 나는 무슨 일인가 싶어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팀장은 심각한 표로 나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순자 씨, 회장님 비서실에서 연락이 왔어요. 회장님이 순자 씨를 만나고 싶다고 하시네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회장실로 올라오래요. 정확한 이유는 말씀 안 하셨는데. 순자 씨 혹시 무슨 일 있었어요? 회장님이 청소 직원을 직접 부르시는 건 처음이거든요. 팀장의 얼굴에는 걱정과 호기심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진우가 나를 부른다고?
내일 오전에 그의 사무실로 오라고? 그건 무슨 의미일까요? 무슨 말을 하려는 걸까요? 그날 밤 나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내일 아침 나는 그 사람을 다시 만나게 될 겁니다. 40년 만에 다시 만난 사람. 내가 평생 사랑했던 사람. 하지만 이제는 너무나 다른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 우리는 대체 어떻게 되는 걸까요? 다음 날 아침 나는 평생 입어보지 못한 옷을 꺼냈습니다. 딸이 몇 년 전 명절에 사준 한 번도 입지 않았던 검은색 정장. 너무 아까워서 옷장 깊숙이 넣어뒀던 그 옷을 오늘만큼은 청소부 작업복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단정한 모습으로 그 사람을 만나고 싶었어요. 거울을 보며 화장도 했습니다. 오랜만에 립스틱을 바르고 머리도 단정하게 빗었죠. 하지만 거울 속의 내 모습은 여전히 낯설었어요. 주름진 얼굴, 거칠어진 손, 굽은 어깨. 아무리 꾸며봐도 40년 전 그 젊고 아름다웠던 순자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오전 9시 30분 나는 빌딩에 도착했습니다. 로비를 지나는데 경비 아저씨가 놀란 표정으로 나를 쳐다봤어요. 평소에 나와 너무 다른 모습이었으니까요. 나는 어색하게 웃으며 인사하고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30층 버튼을 누르는 손이 떨렸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올라가는 동안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진호는 무슨 말을 하려는 걸까? 혹시 나를 해고하려는 건 아닐까? 아니면 돈을 주며 더 이상 나타나지 말라고 할까? 온갖 생각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비서 한 분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분은 정중하게 인사하며 나를 회장실로 안내했습니다. 긴 복도를 걷는 동안 내 심장 소리가 복도에 울릴 것만 같았죠. 회장실 문 앞에 섰을 때 비서가 노크를 했습니다. 회장님, 김순자 씨 모시고 왔습니다. 안에서 진우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들어오세요. 문이 열리고 나는 천천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진우는 책상 앞에 서 있었어요. 어제보다 더 수척해 보였고 눈가에는 다크서클이 있었습니다. 잠을 못 잔 것 같았죠. 우리 눈이 마주쳤고 그 순간 공기가 멈춘 것 같았습니다. 앉으세요, 순자 씨. 진호는 소파를 가리켰습니다. 나는 조심스럽게 소파 끝에 앉았어요. 진호도 맞은편 소파에 앉았습니다. 우리 사이에는 낮은 테이블이 있었고 그 위에는 차가 준비되어 있었죠. 한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진호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순자야. 아니 순자 씨. 지난번에는 내가 너무 감정적이었어. 40년 만에 너를 만나서 정신이 없었던 것 같아.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진호는 잠시 망설이더니 책상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서랍을 열어 그 낡은 앨범을 꺼냈어요. 내가 그날 밤 봤던 우리의 추억이 담긴 그 앨범. 이걸 너도 봤지? 나는 놀라서 그를 쳐다봤습니다. 어떻게? 그날 밤 서랍이 조금 열려 있었어. 그리고 앨범의 위치가 미묘하게 달라져 있었지. 처음에는 착각인가 싶었는데 너를 만나고 나서 확신했어. 내가 이걸 봤다는 걸. 진호는 앨범을 들고 내 옆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앨범을 펼쳤어요. 젊은 시절의 우리 사진들이 하나하나 나타났습니다. 여의도 벚꽃길 남산타워 한강 둔치. 모든 순간이 그곳에 있었죠. 40년 동안 나는 이 앨범을 한 번도 버리지 못했어. 아니, 버릴 수가 없었어. 이게 내가 진짜로 사랑했던 유일한 증거였으니까. 진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원하는 걸 다 이뤘어. 사업도 성공했고 돈도 많이 벌었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삶을 살았지. 하지만 단 한 번도 행복하다고 느낀 적이 없어. 내 옆에 있던 사람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었으니까. 그는 사진 한 장을 손가락으로 쓰다듬었습니다. 5년 전에 아내가 세상을 떠났어. 병으로. 그 사람도 평생 사랑받지 못한 채 살다가 갔지.
우리는 서로에게 의무였을 뿐이야. 사랑은 없었어. 나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진호뿐만 아니라 그 여자도 불행했다니. 사랑 없는 결혼이 얼마나 외로운 건지 나도 알고 있었으니까요. 순자야. 진호가 내 손을 잡았습니다. 나는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는 줄 몰랐어. 만약 알았다면, 만약 어디서든 널 찾을 수 있었다면 나는 뭐라도 했을 거야. 나는 고개를 저었어요. 진호 씨, 그건 당신 책임이 아니에요. 제가 선택한 삶이에요. 저는 제 방식대로 살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다르잖아. 진호의 목소리에 간절함이 묻어났습니다. 순자야, 우리 이제 같이 살자. 40년을 잃어버렸지만 남은 시간이라도 함께하자. 나는 너 없이는 못 살겠어. 40년 동안 그렇게 살아왔는데 이제 더 이상은 못 참겠어. 나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진호 씨, 저는 이미 늙었어요. 주름투성이고 가난하고 배운 것도 없어요. 당신 옆에 있기에는 너무 초라해요. 진호가 내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순자야, 내가 사랑한 건 내 얼굴이 아니야. 내 돈도 아니고 내 지위도 아니야. 내가 사랑한 건 너라는 사람이야. 내 따뜻한 마음, 내 순수한 영혼, 그리고 나를 진심으로 사랑해줬던 내 마음이야.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제발. 이번에는 내가 널 놓치지 않게 해줘. 제발.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40년 동안 쌓였던 벽이 그 순간 무너져 내렸습니다. 나는 진우의 품에 안겨 소리내어 울었어요. 그리고 진우도 나를 꼭 안으며 함께 울었습니다. 얼마나 그렇게 울었을까요? 진정이 되었을 때 진우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순자야, 나랑 결혼해 줄래? 나는 놀라서 그를 쳐다봤어요. 결혼이요? 응. 40년 전에 못했던 결혼. 이제라도 하자. 우리 남은 인생 떳떳하게 함께 살자. 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어요. 더 이상 거부할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나도 진우를 사랑했고 그도 나를 사랑했으니까요. 네, 좋아요. 진우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40년 만에 보는 그 사람의 진심 어린 미소였어요. 그로부터 3개월 후 우리는 조용히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화려한 결혼식은 아니었어요. 가까운 지인들만 초대한 작은 예식장에서의 소박한 결혼식. 하지만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이었습니다. 딸도 해외에서 날아왔어요. 처음에는 놀라워했죠. 자기 엄마가 재벌 회장과 결혼한다니, 그것도 40년 전 첫사랑과 다시 만나서 결혼한다니. 하지만 내 행복한 모습을 보고는 진심으로 축하해 줬습니다. 엄마 평생 고생만 하셨는데 이제라도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딸의 그 말에 나는 또 눈물을 흘렸습니다. 결혼 후 나는 진호와 함께 살게 되었어요. 큰 집으로 이사했지만 나는 여전히 소박하게 살았습니다. 화려한 옷이나 비싼 보석에는 관심이 없었죠. 다만 진호와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 충분했어요. 우리는 자주 산책을 했습니다. 40년 전 우리가 걷던 그 길들을 다시 걸었어요. 여의도 윤중로, 남산타워, 한강둔치. 모든 곳이 변했지만 우리의 추억은 여전히 그곳에 남아 있었습니다. 어느 날 우리는 여의도 벚꽃길을 걷고 있었어요. 40년 전처럼 벚꽃이 흩날리는 봄날이었습니다. 진우가 내 손을 꼭 잡으며 말했죠. 순자야, 고마워. 다시 내 곁으로 와줘서. 나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저야말로 고마워요. 저를 잊지 않고 기다려줘서. 진우가 나를 안았어요. 그리고 우리는 벚꽃이 흩날리는 그 길 위에서 40년 만에 다시 만난 첫사랑의 온기를 느꼈습니다. 인생은 참 아이러니합니다. 40년 동안 헤어져 있었지만 결국 다시 만났어요. 가난한 청소부로 그 사람의 사무실을 청소하다가 우연히 서랍 속 사진을 발견하면서 시작된 기적.
그 사진 한 장이 우리의 인생을 바꿨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늦은 나이에 무슨 사랑이냐고, 이미 다 살았는데 뭘 더 바라냐고. 하지만 나는 알아요. 사랑에는 나이가 없다는 것을. 진심은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63세에 찾은 사랑. 40년 만에 다시 만난 첫사랑. 늦었지만 이제라도 함께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남은 인생 진호와 함께 행복하게 살 겁니다. 40년을 잃어버렸지만 앞으로의 시간은 절대 놓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 우리가 다시 만날 그곳에서도 우리는 여전히 서로를 사랑하고 있을 겁니다. 영원히.